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트레이너 오아빠 오종철, 그리고 욕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수분리 꼴통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178회 한국 브랜드 마케팅 연구소 박재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우!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엔진오일 브랜드 지크라고 있습니다. 지크가 사실 그 엔진오일 시장에서 이 브랜드를 부르게 만든 첫 번째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조건 가서 엔진오일을 갈아주세요. 엔진오일을 교환해주세요. 이러면은 그냥 알아서 갈아줬었어요. 근데 그 지크가 나오고 나서 그 정비소의 그 직원이 뭘로 갈아드릴까요?가 나왔어요. 그래서 엔진오일 업계에 다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엔진오일 브랜드가. 근데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지크가 등장을 하면서 엔진오일 업계에서 브랜드를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만들어준 첫 번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크는 저한테도 의미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크를 넘어오신 분들만 알 수 있는. 네. 또 세 번째. 그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광고가 좀 나와가지고 좀 이제 인지도가 높아진 브랜드가 있는데, 회사명인데 그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 이름이에요. 근데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닌 단어잖아요, 이노베이션이. 근데 제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이유는 그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의 주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나 다 카탈로그 첫 장 딱 넘어가면은 이노베이션이라는 키워드를 뽑아서 카피 써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면 갈수록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기업들에서 그러니까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단어의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이노베이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K의 경영진들에게 이 단어를 갖게끔 해드리겠다, 이 기업에서. 그러니까 사명에 그때까지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사명으로 땡겨서 쓰면은 아마 경쟁 기업들이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될 거다. 왜냐면 그 단어가 나오면 SK가 생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 하나로 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단어를 갖게끔 해드리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돼서 결정이 났고, 사실 지금 실제로도 대기업에서 이노베이션 단어를 못 쓰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됐었던 이제 이 브랜드들을 좀 소개를 좀 해주고 싶은데, 물론 언어적인, 저는 이제 그 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미래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가져오는 회사거든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생각을 하지 않는 회사거든요. 그러면은 이 언어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익숙한 그런 언어들을 이렇게 쓰면은 기대 심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테슬라라는 이름이 딱 나왔을 때 이게 아랍계 회사인가? 이게 어느 나라 회사지?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그 음감적인 기대심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제품이나 뭐 나오는 기사마다 상당히 이렇게 비욘드 되는, 그러니까 초월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와 그러한 프로덕트를 생산해내는 기업의 이미지로서는 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음감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질문이 나온 거를 지금 바로 생각을 한 건데, 테슬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 브랜딩을 할 때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브랜딩이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 산업을 끌고 가는 브랜드일수록 그런 부분이 커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미래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언어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쓰고 있는 언어를 쓰게 되면 기대 심리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유 뻔한 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그렇지 않은 서비스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게 맞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무슨 제가 초반에 이제 경품을 주고 뭐 이럴 때 이제 제가 들었던 거지만 무슨 물티슈가 나온다. 그러면 물티슈가 테슬라가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테슬라 물티슈. 네. 그렇네. 그러니까 그게 테슬라가 유명한 대그룹의 이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CJ다, 아니면 뭐 삼성이다, 뭐 LG에서 뭐 이름은 상관이 없는데 테슬라는 지금 인지 자산이 많이 없거든요. 이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 상황에서 테슬라 물티슈가 나오면 사람들이 어디서 만든 거야? 되겠죠.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깨끗한 나라 같은 브랜드가 좋은 거예요. 네, 왜냐면 물티슈랑 렐러번스가 있잖아요. 연관성이 있잖아요. 테슬라는 연관성이 없는 나라거든요. 연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광고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왜 물티슈를 잘 만들어야 되는지, 왜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홍보 광고비로 투입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소속된 카테고리에 따라서, 또 그 상품이 저가녀냐 고가녀에 따라서, 또는 저가격이냐 고가격이냐에 따라서 언어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박수. 자, 그 통찰은 저의 생활 철학이 에스크입니다. 왜 에스크냐면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A라는 어떤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얘기를 할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특히 남녀 간의 대화하는 것을 잘 보면은 이게 본인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가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돌아가죠. 왜? 어색하고 또 내 마음이 들킬까봐 걱정되니까. 근데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그런 문장이 나올 때 그 사람이 쓰는 제스처와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어떠한 얼굴 컬러나 동작들을 보면은 저거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건 저런 의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사이트, 통찰력이거든요. 꿰뚫어 보는 게 인사이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활 자체가 이제 뭐든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브랜드가 딱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왜 이 브랜드를 썼을까? 그러니까 왜 이용석이라는 사람은 욕 테라피스트를 밀고 있을까? 오종철은 왜 소통 태어너를 계속 자기의 슬로건으로 끌고 다닐까를 저는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스크가 지금 말하는 그 인사이트의 자양분이 돼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희 누나가 둘이 있는데 저희 누나가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었고 잘 나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어떻게 처음에 소문이 났냐면 그 누나들의 마지막 동생이 이 학교에 입학한대 하대서 초반 홍보가 엄청나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미 내가 들어올 때 네가 걔구나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초등학교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잘한다 그러고 인정해주면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정말 제 인생에서 무지개를 타고 건너는 것처럼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러다가 또 눈물이 좀 살짝 나네요. 그러다가 이게 강남이 개발이 된다라는 정보를 저희 부모님들이 입수하고 이 논밭일 때, 강남에 논밭일 때 강남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살았던, 인정받았던 그 초등학교를 나왔으면은 훨씬 더 잘 됐을 것 같아. 근데 강남으로 이 3학년 말에 딱 전학을 왔는데 이게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어나더원이 바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1, 2, 3학년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숙제하고 나서 어떤 도장을 받을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도장이 딱 2개 있었거든요. 토끼 도장하고 거북이 도장.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좀 더 노력하세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북이 도장은 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강남에 가니까
매번 좀 더 노력하라는 거북이가 나오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기 싫더라고요. 아니, 거북이가 우리 대표님, 거북이. 내가? 아, 정말? 우리 이영석 대표 제 외모를 지적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 저는 왜 그 인기 사회인 중에서 신동엽 씨라고 있잖아요. 신동엽 씨 이렇게 눈이 몰렸다 그러잖아요. 이영석 대표는 더 몰린 것 같아. 네? 그래서 사회 잘 볼 것 같아. 너무 좌절했었어요. 너무 좌절했는데 이게 이제 한 5학년 말이 돼서 이제 그때서야 조금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 찾는데 1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그럼 이사 오고 누나는 계속 공부를 잘하셨나요? 그러니까 누나들은 중학교로 다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호를 다지니까 누나들의 이미지에 도움을 받다가 혼자 개척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제 가치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는데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다시 그러니까 5학년 넘어서 근데 그래도 이 내가 1, 2, 3학년 보냈던 시절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이 중간 아래에 있다가 이 상위권으로 올라온 게 5, 6학년? 네. 그렇게 됐고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네노라는 이제 이름이 있는 그 강남의 이제 유수의 학교들을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이게 조금 이렇게 뭐 매력을 장착하면은 이게 경쟁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었어요, 사실. 언제 그걸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포기했었고 고등학교도 뭐 그냥 이렇게 묻혀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포기를 했었는데 이 교회에서 제 친구 하나가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여름 성경학교. 아니, 전도를 한 게 뭐냐, 교회를 다녀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 분명히 이제 목사님이 이게 미션 준 거죠. 친구들 데려와. 이제 그래서 그 중에 내가 하나 뽑힌 거죠. 만만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제가 인도됐는데 교회에서 이 문학의 밤이라는 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문학의 밤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네가 해보지 않을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데 뭐 하다가 이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뭐 성가대를 하고 뭐 그룹 사운드라고 이렇게 다 롤이 있는데 난 아무것도 없더라고. 근데 그 문학의 밤에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남은 게 그거밖에 없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그거 할게.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잘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 역사상 그 자체 행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집중도를 나타내고 너무 그거 재밌었다라고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늦게 그랬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재주가 좀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됐고 이제 거기에서 나의 강점과 장점을 소위 오거나이징을 한 거죠. 나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을 잘하는 것과 재밌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실 대표님 수업은 너무 말도 좀 잘하시고 재밌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러셨어요? 그 지금 학교 다니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재미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그걸 시켰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인토네이션 중요하고요. 인토네이션. 높낮음. 높낮음이.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똑같은 말인데도 재미있게 말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이게 수동이라고 하니까 수시로 질문을 하면서 끊어야 되거든요.